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대구 경북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주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경북도의원 의정비가 인상됐습니다. 과연 받은 돈만큼 일을 하느냐? 시선은 냉랭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질이 무척 탁하겠는데요.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네, 수일째 탁한 공기로 인해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 전 지역은 중국발 황사와 각종 오염물질이 더해져 공기질이 무척 안 좋은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어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4도, 안동 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2도, 안동은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종종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어 도톰한 옷차림으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햇살이 밝게 드러나겠고요. 예년 수준의 쌀쌀함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심에 따라 정치하자고 선거를 하는데 요즘 선거제도를 민심과 거리가 멉니다. 승자 독식 구조 선거제도 때문인데요. 인물선거와 정당 비례선거를 섞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은 선거 때마다 특정 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특정 당이 싹쓸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53.5%, 더불어민주당 13.5%, 국민의당 15.4%, 정의당 5.4%, 기타 11.8%였습니다. 차지한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91.7%인 22석, 민주당 1석, 무소속 1석이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는 차이가 큽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1.5배가량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소선거구로 치르는 지역구 승자 독식 탓으로 그만큼 중소정당에는 불리하고 당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사표도 속출합니다.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은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이 5.4대 1인데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를 가지고 그 해당 선거구의 그 의석수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사표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선거제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한국당, 양대 정당이 부정적입니다. 자기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진지하게 필요합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승자 독식에 따른 민심 왜곡을 막고 유권자 뜻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나홀로 시험 특혜를 받았던 이사장의 손자가 이미 같은 재단 고등학교로 입학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립자의 증손자이자 이사장의 손자에게 주어진 이 특혜는 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A군이 소년체전 승마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이자 중학교 교장인 장모 씨는 교직원 회의에서 아들의 우승 동영상을 여러 차례 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곧이어 A군은 진학 걱정을 덜었습니다. 체육특기생인 A군은 큰어머니가 교장인 이 고등학교에 이미 진학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승마에 소질이 있어 체육특기생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아이가
잠재력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어가지고 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저희가 받지 아무나 특기자로 받지는 않죠. 저희가 공부하는 학교고. 이 학교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가 생긴 1953년 이후 A군이 처음입니다. A군의 증조 할아버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했고 할머니는 재단 이사장, 큰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A군이 나홀로 특혜 시험을 친 경시대회는 입학 후 특설반을 뽑는 기준이 됩니다. 특설반이 되면 상금과 해외 탐방은 물론 학교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손자에게 몰래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학생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립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또 사립학교의 족벌 경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해도 알아낼 방법 없잖아요. 안 걸리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좋은 성적 받고 저희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좀 억울하죠.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 학교에 직원 4명을 보내 시험 출제부터 보안, 시행과 같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울릉도 관광객들의 카드 거래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보니 대구 경북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의외로 충청권 주민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도행 여객선이 출항하는 육지의 4개 터미널 상권 매출도 계절에 따라 달라서 관광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재의 한기민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통상 거리가 가까운 대구 경북과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업체인 나이스지니 데이터가 울릉도 관광객들의 카드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5월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온 관광객들이 18.9%로 경북과 경기도, 서울권보다 많았습니다. 관광 성수기인 8월에도 충남북권이 15.5%로 1위, 10월에는 충청북도 주민만 8.1%를 차지했습니다. KTX 등을 통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재방문 유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재방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KTX나 이런 교통 매체나 혹은 이용 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 등의 홍보 전략을 강화해서 울릉도행 여객선이 출항하는 육지의 터미널은 모두 4곳. 이 가운데 포항터미널은 울릉도 성수기인 4월과 5월, 10월과 11월에 상권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강릉과 묵호, 후포터미널은 피서철인 7, 8월에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릉군의 3개 읍면별 상권 매출액은 상가가 집중된 울릉읍이 월등히 높은 반면 북면과 서면은 지나치게 낮아 균형 있는 관광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일주도 같은 게 개선이 되면 그 대중교통편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북면이나 이제 서면도 이제 그런 기대 효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울릉도 관광 검색어 가운데는 일정과 배편, 숙박 연관어가 대부분이고 자연문화유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관광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방의회 의정비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리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이게 풀리자마자 경북도의원 의정비 2.6%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인구수나 의정활동 실적 같은 의정비 산정 기준이 있지만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받은 돈만큼 일을 하느냐, 시선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과 인구수,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렇게 4가지 정도입니다. 경북도의 재정 능력, 이 중에서도 재정 자립도는 2014년 25%에서 올해는 28%, 3% 남짓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14위,
끝에서 네 번째로 재정력이 낮습니다. 경북도의 인구는 2014년 270만 명에서 지난해는 269만 명, 의원 1명당 4만 4천 명으로 0.3% 줄었습니다. 경북도 의원 1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2014년 0.6건, 지난해는 1.5건, 도의원 1명이 1년에 조례를 단 2건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3년간은 매년 공무원 임금이 오르는 만큼 똑같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의정활동 등은 재량 판단으로 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분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생각은 고려는 안 했고요.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 그냥 그대로 2.6%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경북도 의원들은 그동안 상한 제한에까지 의정비를 받아왔습니다. 의정비 상한 제한 규정이 풀어지자마자 인상이 결정됐고 이 결정에 따라 내년에 경북도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3,652만 원, 법적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 1,800만 원. 여기에 국내외 여비 평균 691만 원을 더하면 한 사람당 6,143만 원쯤 받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방의회가 그 인상분에 대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의정활동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는 의원들에게는 좀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전직 도의원, 공무원, 관변단체 임원 등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도 문제입니다. 도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대표나 시민단체 등 지침대로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지하통신구 화재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게 전선화된 우리 일상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24년 전 대구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여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유한 24년 전 영상을 토대로 과거와 오늘을 되짚어봤습니다. 통신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사흘 동안 이 지역 일대 통신이 끊겼습니다. 각종 케이블망이 완전히 타버려 중구와 용산, 마포, 서대문구 등 서울 중서부 일대 KT의 통신장애가 종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의 신용카드 결제망까지 모두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날 경우 바로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 그 상당한 그 보안성을 유지하는 거라 유치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어제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밤 9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정당 이력 해제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선거구 개소식에서 칠판 등의 정당 이력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경북대 대학원위원회는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대구시 의회 배지숙 의장의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배지숙 의장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정했고 배 의장은 사과와 함께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성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표절 논문으로 받은 석사학위를 명함에 적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배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는 하루 110만여 명이었는데 2015년 115만여 명, 2016년 112만여 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승객은 2015년 하루 72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 65만 2천여 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도시철도 개통으로 시내버스 수를 줄이면서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이 낮아졌다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대구시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한 결과 당초보다 422억 원 늘어난 8조 68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6억 원, 자동제설장치 설비 비용이 5억 원 늘었고 기초연금 지급액은 38억 원이 줄었습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138억 원 늘어난 3조 4,571억 원 규모로 의결했습니다. 대구에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에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6.9%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3.1% 증가했고 전북이 19.6% 감소, 울산 17.9% 감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경북은 15% 증가해 대전과 인천에 이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추 의원은 대구의 도매업 종사자와 편의점 마트 종사자 감소폭이 큰 것으로 볼 때 최저임금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일째 탁한 공기로 인해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 전 지역은 중국발 황사와 각종 오염물질이 더해져 공기질이 무척 안 좋은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어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4도, 안동 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2도, 안동은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종종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어 도톰한 옷차림으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고령 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2도, 고령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5도, 구미 4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 10도, 구미 11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도, 청송 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10도, 청송 9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햇살이 밝게 드러나겠고요. 예년 수준의 쌀쌀함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